진행하겠습니다. 시트 옮겨가시고 피벗 테이블이 교재 171페이지 원래 문제 어떻게 되냐면 다음 아래의 내용을 이용하여 지상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세요, 만드세요라는 표현이 문제에 있습니다. 실제. 교재 254페이지 한번 펼쳐보실래요? 교재 254페이지. 문제 3분의 1번은 무조건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제에 보시면 피벗 작업이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문구 보이시죠?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데이터는 어떻게? 액세스 파일에서 가져오는 방식하고 CSV라는 파일 형식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요즘은 올해부터 나옵니다. 자, 근데 원래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는 건 원래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앞전 그 출제 기준에. 자, 일단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주소록 HCDB 반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자,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적신 나쁘냐. 죄송합니다. 데이터 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필요한 게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액세스 파일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의 자료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컬이라고 하는 기능을. 자, 그 다음 원본은 액세스 파일이다. 더블 클릭. MS 액세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그 다음 파일명은 뭐라고요? 주소록. 자, 주소록 더블 클릭. 자, 열 선택, 반을 이용한다고 했죠. 반 이름 더블 클릭. 그러면 펼치면 열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그 다음 필요한 내용은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이것도 사실은 이 교재 문제가 어떻게 보는데 실제 문제 나올 때는 어느 필드를 이용해서 선택하라고 명시합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 쓰시면 되니까 지금은 그림을 보고 학년. 자, 그림을 보고 왼쪽 편에 학년 필드명이 필요한 것 같고 반. 그다음 오른쪽에 성별. 그 다음 출석수 평균. 학생 수라고 하는데 학생 수가 이게 이제 문제를 다 읽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걸 지나가 버리고 다시 와서 필드를 추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시험은 실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특정 필드를 선택하세요로 무조건 명시를 합니다. 이게 교재 문제가 좀 그렇어요. 그래서 네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네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이런 필드는 개수로 계산하여 삭제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슨 필드가 필요하다고요? 이런 필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반 테이블의 학년, 반, 성별, 출석수, 이름, 열, 필드를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고 문제에 명시를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필드 처리 안 합니다. 그전에는 요거 우리 아크필스 배우는 자동 필드 개념이고요. 다음 정렬도 안 합니다. 다음 그리고 엑셀로 되돌리기 마치. 자, 표시할 방법 이 자료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 형태로 나타낼 거고 위치는 어디죠? B3셀 클릭. 기존 워크시트 B3셀 클릭. 확인. 자, 두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은 필드의 배치 상태.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위치나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 그림을 보고 판단. 자, 그림을 보고 시작 위치 판단하셨고, 그 다음
오른쪽에 나타나는 여기를 필드 작업창이라고 그러고 필드를 배치합니다. 항상 숫자값 기준 왼쪽, 숫자값 기준 위쪽 뭐가 있는지 그림을 보고 학년 필드를 행에 배치. 또 하나 더 있네요. 반 필드를 행에 배치. 학년 반. 그리고 그림처럼 안 나온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그림은 문제를 다 풀어야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 그림입니다. 결과 그림. 그 다음 성별 필드를 열. 자, 이런 세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출석수 평균, 출석수 배치. 자, 합계로 나오죠. 이걸 바로 바꿉니다. 목록 단축 눌러서 바로 바꿉니다. 각 필드 설정. 그리고 평균 값으로 바로 바꿉니다. 그리고 학생 수라는 필드명은 없잖아요. 네? 그림에 보면 학생 수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내용이 없죠. 그럼 일단 보류. 자, 두 번째, 자, 보고차, 그 다음 그림을 참조해 설정하고 배치, 보고서 레이아웃, 피벗 테이블의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 디자인,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의 개요 형식, 아니면 테이블 형식. 뭐 취향은 두 개 중 한 개 나올 거고요. 출석수 필드, 자, 그 다음 출석수 필드, 자, 선택했을 때 출석수 필드인가 아닌가 확인하시고, 자, 분석의 활성 필드, 선택 필드, 출석수 필드인가 확인하시고, 표시 형식을 각 필드 설정을 셀 설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필드 설정. 표시 형식, 각 필드 설정 창이 나타나면 표시 형식, 숫자 범주,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그림의 첨단의 구분 기호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 자료가 안 보이고요. 소수점 자릿수는 없죠? 그럼 제로. 그리고 음수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값 그대로 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 값 그대로 설정이 될 겁니다. 확인. 그 다음에 값 필드 설정창도 확인. 자, 이름 필드는 개수로 계산한 후 학생 수 이름을 변경하시오. 자, 이름이란 필드가 학생 수와 관련이 있구나. 자, 그러면 배치합니다. 값 영역에 이름 필드 드래그해서. 자, 그러면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값 영역의 이름표가 열 레이블 열 쪽으로 옮겨갑니다. 시그마 값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고, 자, 학 개수 이름이라고 하는 평균 출석수라고 하는 거 이건 기본값입니다. 배치를 하면 같은 경우 이 이름을 바꾸랍니다. 자, 필드명 문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값 개수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 필드에 대해서 개수 이름 필드니까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필드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러 가면 되겠죠. 이 안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이름이라고 보이세요? 기본 이름 지우고 학생 수 이게 사용자 입맛에 맞는 이름, 임의의 이름 확인.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합의 표시에 설정하시고 제가 부분합을 설명하는데 부분합이라는 건 혹시 소개 정보 들어보셨어요? 자, 앞에 봅니다. 이 값에 대한 합계, 소개 정보, 소개. 이 내용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합계, 소개, 일부분에 대한 소개. 이걸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이 값들을 부분합.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건 뭐죠? 총계. 그래서 이런 디자인 탭의 레이아웃의 부분합이라는 게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요약 정보,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같은 요약 정보 표시하지 않겠다. 그럼 이렇게. 그룹 하단에 표시하겠다. 그럼 이렇게. 그룹 상단에 표시하겠다. 방금 보셨던 이런 위치. 그래서 이건 그룹 하단에 표시하라고 해서 문제 내용은 그룹 하단에 표시.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 밝게 스타일. 자, 오른쪽에 있죠.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세히 단추 눌러서 밝게. 9. 목록에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 다음 학장이라는 기호 플러스 축소라는 기호 마이너스 단추가 표시되죠. 자, 그건 뭐냐면 자, 제 화면 봅니다. 요렇게 그룹이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1학년에 대한 반, 2학년에 대한 반 상황이 그럼 이거 이제 그룹이거든요. 1학년 반, 2학년 반. 그러면
요 그룹이라는 이름 앞에 나타나는 요거 보이세요? 마이너스 축소입니다. 클릭하면 확대. 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건 어디에 있냐면 분석에. 자, 분석 갑니다. 분석 탭에 표시 보이세요? 여기에 필드 목록 작업창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요거 표시 숨기기 여기. 클릭. 제 화면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나온 건 요거 이야기합니다. 요거. 표시 숨기기. 클릭. 그래서 이거 나타나지 않다는 숨기기. 필드 머리 거예요. 또 한번 눌러보시고. 그래서 요거요. 요거. 회색이 설정. 자, 저장. 175페이지. 피벗 테이블 3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아까 254페이지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그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세요라는 문구가 꼭 달려서 나옵니다. 여기인지 없지만. 자, 그다음 이제 데이터 베이스, 즉 데이터가 있는 파일이 액세스 파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구매 내역 CSV라고 하는 거. 이거 뭐 데이터 저장하는 형식인데 일반 데이터 저장 형식인데 우리 텍스트 파일 아시죠? 메모장에서는 그런 그냥 기본적인 그런 형태를 저장하는데 텍스트 파일은 TXT잖아요. 근데 CSV라는 형식도 있습니다. CSV라는 형태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 데이터를 사용하시오. 원본 데이터는 구분기호 쉼표로 분리되어져 있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표시하시오. 주문일자, 물품, 코드, 수령, 단가, 등급열만 가져와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러니까 액세스 파일도 가져올 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필드만 열만 쓰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유형입니다. 이건 이 파일 형식은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 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액세스 파일은 통째로 가져와 쓸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CSV나 텍스트 메모장 같은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완벽하게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져오는 방식이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두 가지 유형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유형. 아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 만들기 안에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연결 선택. 그리고 열기. 기본 상태에서 열기. 잠깐만요. 연결 선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찾아보기. 더 찾아보기. 파일을 찾아서 우리가 선택할 거면 파일이 어디냐면 문서 폴더에 오전 크말 읽어 스프레드시트 이론 그게 하면 구매 내역 CSV라는 파일 형식 보이세요? 요건 그냥 일반 메모장과 같은 그런 파일입니다. 그리고 엑셀에 가져와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열기. 자, 주의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파일을 직접적으로 열어서 본 적은 없지만 이 파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밑에. 됐어요? 자, 이건 우리가 엑셀에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가져와 쓸 수가 없습니다. 행과 열의 개념으로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행은 그냥 줄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메모장과 같은 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장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열을 쪼개야 되는데 열을 쪼갤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아까 방금 문제에 이거 열을 쪼개서 이제 각각의 셀을 집어넣으려면 하나하나씩 이걸 다 분해하셔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왜 거쳐야 되는지 아시겠죠? 텍스트 마법서에서 엑셀에 각각의 셀에 입력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분해할 겁니다. 행과 열로. 그러면 행은 줄 단위로 바라보시면 되고 열을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내 데이터에 그게 방금 문제 내용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고 하는 체크. 이게 이제 뭐냐면 필드명으로 위에 있는 첫 번째 요 머리글 표시라는 게 이 첫 번째 내용은 머리글 즉 필드명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체크 문제 있었습니까? 자, 그다음 이거 열을 쪼갤 수 있는 방법은 그 앞에 구분기호 심표로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위에 봅니다. 구분기호가 있다. 어떤 종류인지는 모릅니다. 구분기호가 있다. 심표로 구분 안 돼서 구분 종류가 있다라는 거겠죠. 시험은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할 겁니다. 자,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구분기호를 체크합니다. 자, 심표만 체크하세요. 탭은 아닙니다. 심표만 체크하세요. 그러면 방금 보셨던 자리에 심표 부분만 이렇게 쪼개지는 거 보이세요? 심표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자, 그 다음 단계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가져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문일자, 구매 물품 코드 가져온다 그랬죠. 그러면 구매자 안 가져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구매일자 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검정 색깔로 바뀔 겁니다. 열 가져오지 않음. 그러면 열 건너뛰기라고 하는 게 위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열 건너뛰기. 열 건너뛰기. 자, 그 다음 물품 코드 가져온 데 있고 수량, 단가, 등급, 열만 이랬으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할부 기간 월 열 선택하시고 검정 색깔 그리고 이것도 가져오지 않겠다. 열 가져오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마침 하시면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 어디죠? B2셀입니다. 교재 그림을 보고 판단합니다. 확인. 여러분 에러 떴어요? 정상적 나와요? 에러 떠요? 갈 길이 바쁜데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제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어? 잘못한 게 없는데. 자, 연습 이거 처음이라서 제가 신경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게 왜냐면 새로운 문제니까.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내일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피 아, 옵션 제가 빠뜨렸나요? 방금. 자, 잠깐만 다시. 자, 다시 삽입. 피벗 테이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연결 선택. 밑에 옵션 하나 빠뜨렸군요. 자, 제가 별 신경을 안 썼군요. 더 찾아보기. 문서. 오전 크마 읽업. 스프레드시트. 이론. 구매 내역. 열기. 그리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위쪽에 구분 기호가 분리됨. 다음 구분 기호 심표 체크. 다음
구매자 열 선택해서 열 가져오지 않음. 할부기간 월 선택해서 열 가져오지 않음. 마침. 요거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조심하세요. 여기 나와 있었죠, 문제에. 가져와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자, 이 내용 빠뜨려 버렸네요. 자, 확인. 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저기 데이터 나오는 거 보이세요? 제가 그러면, 자, 방금 올 때, 자, 지금 당황했나 봅니다. 자, 뭘 선택 안 했죠, 지금 방금 오면서.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피벗 테이블 위치 조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자, 잘못해서. 내용은 가져왔으니까 문제 없고,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그림을 보면 어디라고요? B2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거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분석에 동작 그룹에 제 화면 보세요. 다 한 번씩 해보세요. 피벗 테이블 이동. 이거 왜냐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셀을 선택합니다. 이 아무 셀이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바뀌죠. 위치. 자, 분석에 피벗 테이블 이동. 그리고 정확한 위치 B 셀 클릭. 이번에는 B 셀 클릭. 확인.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위치 시작 위치 B2셀 그 조정하는 방법까지 피벗 테이블 이동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고서의 레이아웃 필드 배치죠. 그림을 봅니다. B2셀, B4셀이군요. 피벗 테이블 이동 B4셀로 변경. 죄송합니다. B4셀입니다. 자, 필트와 상관없이 피벗 테이블은 밑에 있는 그게 피벗 테이블의 근본 구조입니다. B4셀. 자, 필드 배치합니다. 주문 일자, 행. 그리고, 자, 일단 배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품 개수. 물품 개수란 게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수량. 물품 개수량의 필드명이 없습니다. 배치 못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수량 배치합니다. 그러면 합계가 아니라 요약정보 평균으로 바로 바뀌어요. 값필드 설정의 평균. 그 다음, 단가. 배치합니다. 합계 단가로 나오겠죠. 그런데 요약 정보는 평균입니다. 목록 단순으로서 값필드 설정. 그리고 평균이라는 계산 유형. 자,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그림을 참조해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자,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모양이 좀 비슷한, 또 하나 빠뜨렸군요. 제가 구조에서. 등급 필드를 필드에 배치 안 했군요. 등급 필드 필드에 배치. 큰일 났군요. 계속 뭔가 하나씩 빠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까지 사실 다 된 겁니다. 수량 단가 필드의 표시 형식 값 필드 설정을 위해 셀스식 범주를 이용하여 첨단위 콤마를 지정하고 여기까지. 그러면 수량 단가 필드 분석 대비 할성 필드 수량 단가인가 평균 수량인가 확인하시고 필드 설정 값 필드 설정에 창이 나타나면 표시 형식 단축 그리고 범주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첨단위 구분기호 지정 체크 소수 자릿수는 제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확인 하라고 했으니까 확인. 자, 한 번 더 합니다. 필드 단위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단가 필드 분석 탭에 할성 필드 단가인 거 확인하시고 선택 필드인 거 필드 설정 그리고 표시 형식 숫자 범주 첨단위 구분기호 사용 나머지는 기본값 특별한 말이 없었으니까 확인 이렇게. 그 다음 물품 코드는 사용자 지정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지정하시오.
자, 물품 코드라는, 자, 그러면 이것도 시험 문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안 나옵니다. 왜냐면 물품 코드라는 게, 물품 코드가 있군요. 죄송합니다. 물품 코드 필드 명령이 있죠, 이전에는. 물품 개수라는 건 없잖아요. 문제 물품 코드라는 게 있어서 이걸 감정역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하는데, 자, 일단 이걸 뭘로 바꿔놔야 됩니까, 이름이? 선택 필드가 물품 코드인 거 확인하시고 뭘로 바꿔놔야 되죠? 개수 물품 코드 나오잖아요. 자, 아까 앞에서 보던 필드 설정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이름을 뭘로? 물품 개수로 바꿔놓는다. 그 다음, 그럼 바뀌었죠? 그 다음에 위치는, 순서는 물품 개수가 맨 앞, 평균 수량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화면 봅니다. 그러면 이 필드의 배치 상태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물품 개수라는 필드명을 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물품 개수가 앞으로 와 있죠. 그러면 나머지 내용 다 맞췄고,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여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되고, 자, 앞에 봅니다. 이건 결과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라면. 자, 따라서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분석의 피벗 테이블 옵션. 그리고 옵션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 기능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 옵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레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요 이름표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여기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셀 병합 가운데 맞춤이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가운데 맞춤만 병합이라는 건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가운데 맞춤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어디 가서 확인시켜드리냐면, 자, 피벗 테이블 결과 2로 갈게요. 피벗 테이블 결과 2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갈게요. 셀 포인트 피벗 테이블 안에다 두시고, 저 따라오세요. 분석에 다시 한 번 더 옵션.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레이블이란 여기입니다, 이거. 요 부분. 요 부분. 자, 남녀 잘 보세요. 예? 남녀 잘 보세요. 각각의 셀에 지금 입력이 되어져 있죠. 남녀. 그리고 남이 가지는 범위는 이만큼이죠. 얘가 가지는 범위가 이만큼이고. 자, 셀 포인트 어디서 받았습니다. 이거 옵션 창을 여시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확인하시면 이렇게 병합되고 가운데 맞춤이 간다.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합칠 수 없는 내용들은 가운데 맞춤을 간다는 거고.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 필드 배치하는 건 여기처럼 필트에 잘 들으세요. 필트에 필드가 한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개 이상이 들어가는 2개까지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필드에 한 개가 들어가는 경우, 2개가 들어가는 경우 그런 정도. 보통 81개고 행에는 한 개 아니면 2개 정도. 그다음에 시그마 값이라는 것도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위로 옮기거나 아래로 옮기거나 이런 방법들 다 해보세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네? 우리 교재에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 시작 위치는 항상 제가 방금 실수했지만 시작 위치는 항상 여기. 그 다음에 개수 값 필드 설정에 가서 합계 개수 평균을 바로 배치할 때 바꾸신다는 거. 그 다음에 값 표시 형식 처리하는 것도 방금 설명드렸죠. 여기 들어가셔서 작업들을 하시는데 시험에 사용자 지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샵, 샵 제로 아니면
천 단위 또 작업하는 거 콤마 찍고 천 원 이렇게 붙이는 것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그건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름 수정하는 건 어디 가서? 학생 수 이름 수정하는 거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 그 다음 좀 어려운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필드 설정에 들어갑니다. 학생 수 선택하시고 그래서 값 표시 형식에 가보시면 값 표시 형식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표시 형식이 좀 다릅니다. 이건 값에 대해서 비율을 나타낸다,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자 총 합계 비율 그러면 자 앞에 봅니다. 제 화면 봅니다. 학생 수가 80이잖아요. 80에 해당되는 3은 얼마죠? 비율을 따지면 3 나누기 80하면 비율이 나오겠죠. 총합계 비율. 그러면 이렇게 비율은 80이다. 80을 나누면 100%고 80에 대해서 3으로 나누면 3이 나눠지면 3.75%고. 자, 다시 한 번 더 필드 설정에. 그래서 여기에 총합계 비율이나 열 방향으로 또 비율을 나타낸다. 열 방향으로 비율을 나타낸다. 행방향으로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비율. 행방향. 행에 있는 총계를 가지고 값의 사이즈를 이렇게 비율을 확인하는 거고. 자, 필드 설정 창 다시 계시고 다시 값 표시 형식의 원상 복구합니다. 계산 없음. 그래서 요 세 가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없는데 자 화면 보세요.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필드를. 자 필드 목록 항목에 가서 자 따라오세요. 계산 필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필드 이런 수용 학생 수라는 계산 필드명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 필드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꼴이 필요하고 자 학생 수가 없군요. 그냥 출석수 할게요. 출석수 더블 클릭. 출석수 더블 클릭. 이꼴 출석수 더블 클릭. 자동적으로 이꼴이 생기네요. 곱하기 이거 뭐 의미는 안 맞지만 1.5 그리고 추가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수용 학생 수라고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시면 여기에 수용 학생 수 합계라는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계산 필드. 자, 다시 계산 필드 갑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방법은 자, 제 화면 보세요. 목록 단추 눌러서 수용 학생 수 숫자 1.5를 뭐 2로 바꿀게요. 곱하기 2. 그리고 수정 단추 누르면 곱하기 2로 바뀌어버립니다. 확인해서 나가면 이렇게 곱하기. 그다음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계산 필드 다시 가셔서 목록 단추 수용 학생 수 선택하시고 삭제. 그러면 확인하시면 요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교재에 없는 거 지금 해드리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은 아까 날짜 해보셨죠? 네? 날짜에 대한 그룹 해제. 그 다음에 그룹 필드. 그래서 특정 항목. 그리고 제가 예상하건대 여기 시작과 끝값도 임의의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자, 하셨죠? 자, 월 해제합니다. 그리고 1만 선택합니다. 1.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어쨌든 화면에 나와 있는 게 1이잖아요. 근데 이걸 일주일 단위나 열흘 단위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 그러면 이렇게 열흘 단위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는 거죠. 숫자 값에 대해서도 뭐 100 단위로 묶는다든지 1000 단위로 묶는다든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룹 해제 다시 월 단위로 바꿔놓을게요. 그룹 필드 월 단위로 바꿔놓을게요. 자, 여기 갑니다. 피벗 테이블 2로 갑니다. 가셔서 자 문자 자 화면 봅니다. 문자 그룹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숫자나 날짜는 뭐 방금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지만 자 앞에 봅니다. 자 그룹 범위 선택합니다. 그룹 선택. 그러면 여기 그룹 1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바꿉니다. 상급자.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자비반, 충성반 떨어져 있는 거죠. 컨트롤 K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룹 선택. 문자 그룹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필드에 대해서. 그러면 그룹이라는 기본 이름이 생겨나고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중급자 이렇게. 그러면 없애는 방법은 해당 그룹 이름을 선택하시고 그룹 해제. 해당 이름, 그룹 이름 선택하시고 그룹 해제. 그 다음 정렬한 여기 필터 목록 단추를 누르시면 여기 정렬 있죠. 오른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학년이나 자 학년이 지금 1, 2, 3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림차순 하면 3, 2, 1 이렇게 나온다. 오른차순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필터도 가능합니다. 필터도 필요한 것만 보겠다. 체크. 자동 필터에서 했던 필터 이제 해당 필드에서 필터 이제 구준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값이 없는 셀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조건에 맞는 레코드가 없어서 요약값을 표시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에 이런 빈 셀들이 많은 선표에서 요약표에서 빈 셀이 많으면 이게 위치 파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 옵션에 갑니다. 빈 셀에 대해서 덜 표시하겠다. 여기 아까 여기 옵션도 있었죠. 하면 이렇게 비어 있는 셀에 이렇게 덜 표시.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자인 탭에 뭐 방금 스타일 하셨고 옵션 하셨고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 총합계 부분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빈행. 자 빈행 갑니다. 빈행 각 항목의 빈줄 삽입 하면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빈줄이 삽입됩니다. 그리고 각 항의 빈줄 제거. 다시 254페이지 갑니다. 254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이런 표현이 방금 풀었던 문제 3개, 예제 3개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254페이지에 가시면 그 피벗 테이블 문제 그림 밑에 보시면 참고 표시 보이세요? 작업 완성된 그림이며 부분 점수 없습니다. 한 개, 저 삼각형 한 개라도 지키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해석하셔서 뭐, 부분 점수가 있는 걸 생각하고 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불합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 잘 펼쳐보시면, 자, 지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검정색 삼각형이 있는 건 부분 점수 없습니다. 함수도 마찬가지고. 뭐 아니면 돕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 2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 있죠. 문제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건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는 건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분 점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적 뭘 하나 틀리죠. 그럼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여러 가지잖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들 제가 블로그 이 자료들 여기에 방금 시작할 때 여기 올려놓은 자료들을 제가 보고 이걸 다 보여드리고 이게 시험에 최소 한 번 이상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교재에서 빠져있는 내용. 최소 한 번은 보셔야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이제 손에 익숙해지게끔 만드셔야죠. 아마 하시다 보면 한두 개 어디든지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정답지 보세요. 이런 거. 이건 뭐 계산을 해야 되나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메뉴가 어디든지를 몰라서 하는 거니까 빨리 도움을 받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다음 이 정도. 그러면 몇 가지 빠져 있는 거 정도. 자, 파일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런 폴더 안에 분석 작업, 중복 데이터.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중복 데이터. 교재 184페이지. 이것도 이번 실기시험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 도구라는 기능은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있는 것들 중에 뭘 이용하여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도구를 이용하여 표 1에서 회원명 주소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죠. 자, 내용 이해되세요?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이해되시냐고요? 회원명 주소. 그러면 각자의 열 필드입니다. 열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중복. 그러면 김영성, 서초동이랑 값이 같은 게 있어요. 한정훈, 유하연, 유소연, 김지혜. 누가 있나요? 아, 한정훈이랑 이름이 같은 게 있네요. 그럼 여기 주소도 같이 해보니까 똑같네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비교해서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저걸 뭐 한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실수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런 걸 체크하겠다는 거죠. 체크해서 뭡니까? 중복된 내용은 없애버리고 한 개만 남기겠다. 됐습니까? 그 기능을 그럼 이건 데이터베이스 개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 쓸 때 데이터 도구에 있는 중복된 항목 제거. 그러면 이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다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모두 선택해서 기준이 뭐죠? 회원명 열 필드. 그 다음에 주소 열 필드. 하기. 그러면 방금 또 다른 게 또 있었나 보군요. 이런 게. 그럼 우리가 이걸 눈으로 하나하나 찾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복된 게 총 몇 개 있었냐면 3건이 있었나 봅니다. 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중복된 게 같은 데이터가 3개씩 묶어서 1개 있는데 어쨌든 3건이 있었나 봅니다. 3건. 그죠? 지우고 남으면 아까 범위가 줄어들었죠. 중복된 내용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항목 제거. 자, 그럼 중복된 데이터 2로 갈까요? 교재 옆 페이지 185페이지. 함수 수식하고는 상이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건. 빨리 익숙해져야겠죠. 자, 그러면 방금 했으니까 데이터 도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신청 대상 수강료일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겠다. 행 레코드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럼 이건 데이터베이스 개념의 기능이고 행과 예리한 표현을 썼다는 건. 그리고 이건 어디를 이용하고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안에 있는 무슨 기능?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이다. 그런 건 이제 외우셔야죠. 클릭. 그리고 기준이 되는 필드 열은 모두 선택해제하시고 아니면 체크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은 귀찮으니까. 그리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는 앞에서 아까 피벗 테이블 할 때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보셨죠? 아까 CSV 할 때 필드명은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체크되어서. 이해되세요? 필드명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필드명은 실제 자료와는 좀 다르죠. 레코드 행간의 자료는.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신청 대상과 수강료. 우리가 여기 있는 데이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긴 저 두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게 있느냐? 있었나 보네. 그래서 줄였군요. 없애버렸네요. 7개의 고유값만 남긴다. 저장.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나리오 목표값 데이터 표로 가는 이런 가상 분석에 관련 있는 이 내용은 이번 시험에서 아마 시험 문제에서 빠질 겁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지금 이 내용이 있거든요. 안 할 겁니다. 제 장담하고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면 솔직히 책이 만약에 그래가지고 제가 실수하면 저는 여러분 5명, 6명 욕 한번 들으면 되겠지만 출판사는 책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넣어놓은 겁니다. 실제 내용을 쭉 시험에 이런 게 나오겠다고 내용을 쭉 훑어봤을 때 가상 분석 파트는 아마 거의 빠질 것 같습니다. 그건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194페이지로 갑니다. 통합 가겠습니다. 파일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통합. 자,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 표일 3에 대한 학과별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의 평균을 다음 표의 영역에 계산하시오. 자, 내용 이해되세요? 자, 여기 있는 자료, 원본 자료입니다. 표 형태의 원본 자료. 그리고 표 사이에 뭐라고요? 뭘 해야 되겠다고요? 평균값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같은 거 이런 걸 요약 정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산재되어져 있는 비슷한 구조에 산재되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원본 자료를 이용하여 요약 집계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약 집계표를 만들겠다는 게 방금 뭐도 있었죠? 요약 집계표를 만들겠다. 피벗 테이블, 데이터, 그때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건 요약 집계표를 만드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 빈셀에.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인증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엑셀에게 이 셀이 무슨 셀입니까? 물어보면 엑셀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냥 빈 셀인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의미의 셀이냐 물어보면 이 녀석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의미를 가지려면 빈 셀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 제목 역할을 하는 저 두 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셀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약표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야 각각의 빈 셀의 의미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범위 설정.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여기입니다. 통합. 자, 요약 정보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크게 아실 필요 없고. 자, 그 중에 평균 정보를 나타낼 것이며. 자, 참조가 뭐 하는 것이냐면, 잘 해놓으세요. 필기 시험에도 다 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이해하시는 거. 자, 커서 놓으시고,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입니다. 자, 원본 데이터, 그럼 숫자값, 합계 구하니까, 평균 구하니까 숫자값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숫자를 선택하면 엑셀에 물어봅니다. 1800이 무슨 숫자, 어떤 의미의 숫자 데이터입니까? 물어보면 엑셀은 그냥 1800인데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 녀석도 1800이 어떤 의미를 가진 데이터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확한 이 자리에 데이터가 들어가죠. 평균값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정보 인정이나 전기 증가요구나 이 제목 역할을 하는 이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만 1800이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인증값입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건 원본 자료를 설정하는 공간이고요. 밑에 등록이 되어야 통합 기능이 사용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추가.
다시 이 상태에서 표 위에 있는 데이터도 똑같은 의미로 선택, 추가. 범위 설정, 추가. 자,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1800이 무엇이며라고 지금 물어보면 엑셀이 아직도 그냥 1800인데요 라고 밖에 대답 못 해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원본 자료의 첫행, 레이블, 항목 이름, 제목을 사용하겠다. 체크. 원본 자료의 왼쪽 열에 있는 제목, 항목, 이름을 사용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해주면 이제 물어봅니다. 1800이 무슨 데이터에 물어보면 엑셀이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인증값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자, 통합 이시 들어가겠습니다. 통합 이시 들어. 교재 197페이지. 자,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 표의에서 성명별 데이터의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을 2학년 성적표의 다음 영역 계산하시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각 요약 집계를 평균값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범위에 의미 구분이 되어야만 정확한 값이 평균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목 역할을 하는 항목 이름 부분을 레이블이라고 해요. 레이블, 제목, 항목 이름을 선택해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무슨 기능을 이용한다고요? 요약 기능을 이용한다. 지시했으니까 데이터 도구에 죄송합니다. 통합 기능을 이용한다 했죠. 통합 데이터 도구에 그리고 무슨 정보? 평균 정보를 보겠다. 참조는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고 이때 숫자 데이터만 선택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레이블 역할을 하는 제목 역할, 항목 역할을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선택하시고 추가, 등록 표 위에 있는 내용도 선택, 추가, 등록 그리고 그 다음 원본에 있는 숫자 데이터 의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첫 행에 있는 데이터 항목 제목 이름을 사용하겠다. 왼쪽 열에 있는 항목 이름 제목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 의미 구분이 되면 정확한 평균값이 요약표에 나타난다. 자, 199페이지 8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정렬. 자, 교재 199페이지 자, 앞에 봅니다.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여기까지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문자도 오름차순, 내림차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에 대한 오름차순은 뭐라고 한다고요? 사전식 방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내림차순은 역사전식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장, 이사, 부장, 가장, 대리, 사원 이런 이 정렬 방식은 이렇게 나열하면 엑셀 입장에서 사장이 직책이 높은지 이사가 직책이 높은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엑셀 입장에서 이걸 무슨 데이터? 문자 데이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문자 데이터로 받아들인다면 사장이 어디에 끼죠? 가나다로 나열하면 가운데 끼니까 기분 안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만들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 봅니다. 교재 내용 보겠습니다.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른차순 정렬하겠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선택, 여기 하나만 할게요.
자, 자, 기능은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의 정렬. 요 방식으로 정렬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정렬열 필드 기준. 부서명 기준으로 값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그리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또 나오네요. 필드명 빠져있죠? 체크되어 있어서 빠져있습니다. 자료 신기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영업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되어 있군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정렬 기준 한 개고, 자, 다음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오름차순을 정렬하고 동일한 부수명에 대해서는 중형차 셀 3개 RGB 1832232 값이 위로 표시되도록 하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렬이라는 건,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다시피 값입니다. 값. 데이터 기준으로 정렬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셀 색이라고 하는 건 배경 색깔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셀에 배경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서식을 이용해서 정렬도 가능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처음 들으실 건데 이 내용도 이번 내용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에. 1급 실기시험에.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부서명 필드에 대해서 정렬했죠. 그럼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되고 기준 추가. 여기 위에 게 1순위 1차 정렬, 밑에 게 2차 정렬. 그리고 중형차. 자, 이때 정렬 기준의 값이 아니라 우리 기본적으로 항상 값을 생각하지만 값이 아니라 뭐 서식 중에 뭐 셀 색. 이게 배경 색깔 얘기입니다. 그러면 셀 색은 색깔 값이 보통 뭐 오피스 제품 안에서 쓰는 색깔 값이 RGB 색깔을 씁니다. RGB, 그린, 블루, 뭐 빨강, 레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중형차에 보면 파란색 계열의 색깔과 그다음에 그 배경 색깔이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색이 없는 채우기 색깔이 없는 경우와 파란색 계열 이 색깔의 값을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RGB, 레드 183, 그린 222, 블루 232 값을 가지는 색깔. 문제 나와 있잖아요. 선택. 근데 이런 색깔이 크기 값이 있어요. 색깔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뭉쳐서 위에 두거나 아래에 둔다. 뭉쳐서 위에 두거나 아래에 둔다. 그럼 문제에서 위에 표시하시오. 그리고 확인. 하면, 자, 보세요. 부서명 영업부죠. 중형차 배경 색깔이 있는 게 위쪽. 영업 2부 색깔이 있는 게 위쪽. 영업 3부 색깔이 있는 게 위쪽. 이렇게 돼 있나. 이해되십니까? 2차, 2차. 자, 하나 더 합시다. 정렬이 요 색깔들. 교재 201페이지. 자, 문제 내용 읽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포지션을 공격수 골키퍼가 아니고 콜키퍼, 콜입니다, 콜. 미드필드 수비수로 정렬하고, 자, 일단 요거 내용 봅시다. 이거 오름차순입니까? 내림차순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사장, 이사, 부장, 가장, 대리, 사원 정렬하는 방식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은 동일한 포지션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셀 색이, 셀 색은 글자 색깔을 배경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글자 색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RGB 188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정렬.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기준, 포지션 필드에 대해서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더, 수비수는 데이터죠, 데이터. 값에 대해서.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목록이. 있어도 없습니다. 없다라고 가정하고, 자, 새 목록 클릭, 목록 항목에 커서 놓으시고, 공격수 입력하시고 잠깐 밑에
목록 항목을 구분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오타 조심하세요. 콜키퍼. 키인가요? 키군요. 키가 아니라. 오타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드필드. 수비수. 그리고 추가해서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등록시키시고 나가실 때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나가야 됩니다. 목록의 선택 기본적으로 파란 색깔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단축 클릭. 그러면 화면상에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더, 수비수 형태로 정의하겠다.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죠. 기준 추가, 가입 기간, 필드에 대해서 이때 셀 색이라고 했죠. 셀 색, 배경 색 기준. 자, 목록 단축 눌러서 색깔 이름이 색깔 값이 RGB 16228 188 색깔을 위에다가 아래에다가 지금은 위에다가 표시하겠다. 확인. 자, 제 화면 봅니다. 끝이 아닙니다. 파일 탭에 열기 1분만요. 찾아보기. 기본 작업 필터라는 파일 여시고 기본 작업 필터라는 파일 여세요. 그리고 자동 필터에 갑니다. 자동 필터. 자, 정렬만 서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필터도 이번 기회에 또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필기시험에, 실기시험에 필터도 자, 자동 필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데이터에 자동 필터. 그리고 필터 목록 단축 눌러서 순위에 가면 자, 여기까지 저 체크 버튼 이용하고 숫자 필터나 텍스트 필터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보셨거든요. 색 기준 필터 보이세요? 그러니까 글자 색깔이 빨간색 계열이고 배경 색깔도 빨간색 계열이고 보이세요? 그래서 방금 했던 셀색 기준. 자, 채우기. 이런 색깔인 조건입니다. 이런 색깔을 가진 내 코드를 화면에 표시하라. 아니면 채우기 색깔이 자, 필터 이제 채우기 색깔이 없는 내 코드를 화면에 표시하라.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글자 색깔이 빨간 색깔인 글꼴색, 빨간색 계열인 조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자동 필터, 자동 필터와 정렬에 우리가 값을 가지고 정렬이나 필터를 많이 해보셨지만 서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필기시험에 나오거든요. 필기시험에는 나왔었는데 실기시험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상 분석이라는 그런 부분들, 데이터표, 시나리오, 목표가 찾기 같은 그런 내용들 빠지고 이런 내용들이 아까 정복된 항목 제거, 그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추가된 항목이 유효성 검사라고 검사 규칙이라고 그건 내일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부지런히 다른 것들은 충분히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 가지면 함수는 안 된다는 거, 계산 시간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복습들 다음 드리고 오늘은